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책 광고 디자인이 좀 나와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실리게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 심의를 언론사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뭐 하도 이 언론사들이 이 윤석열에 완전 미쳐 돌아가서, 뭐 우리 광고에 뭐 윤석열이 그렇게 까는 내용은 없지만,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된 광고, 태블릿 조작, 혹시 통과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광고를 보내드릴게요. 이건 전면 광고인데, 전면이니까 신문사죠. 엄청 큰 광고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작아 보인다 그러는데 글자가 작은 게 아닙니다. 워낙 큰 광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이 나가고, 이 책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일반 국민들이 가장 강렬히 남아 있었던, 이거 지금 어, 예, 최선 셀카, 가장 강렬히 남아 있었던 게 최선 셀카인데, 실제로 최선 셀카보다 이 5살짜리 어린아이 셀카가 더 많이 들어가 있었다. 이걸 JTBC가 숨겼죠. 이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최소한 셀카는 한 장인데 이 어린아이 셀카는 7장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사진을 찍은 이 프레임을 보면은 어린애 하나가 그냥 막 들고 다니면서 막 갖다 한 19장을 한 1분 만에 찍어버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보면, 아, 이 어린아이 5살짜리 애가 태블릿 들고 다니면서 찍었구나. 이게 딱 보여요. 전 JTBC가 이걸 분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았을 텐데 요 어린아이 셀카를 숨겨버렸기 때문에 요 어린아이 셀카를 이렇게 광고에다 넣어줬습니다. 좀 일반 국민들 볼 때는 약간의 좀 쇼킹할 겁니다. 최소한 거 아니었어? 근데 어린애가 찍었어? 그래서 요 본문 내용도 워낙 이 큰 광고이기 때문에 상당히 싫었고, 또 하나 이 국민들 볼 때 손석희가 애초에 가장 강렬하게 이걸 강조했던 게, 대통령의 휴가는 극비 보안 상황인데 최서원이 여기까지 따라가서 이걸 태블릿으로 요 사진을 찍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는데, 이 사진은 김한수와 김희종이 책임지는 홍보 사진입니다. 대통령 홍보 사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휴가를 갔을 때 사진사가 찍어서 이쪽으로 전송해 준 거를 요 태블릿 사용자가 이거를 다운받아서 편집해서 포토샵으로 정리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기록이 남아 있는데, 대통령의 공식 홍보 사진을 편집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자가 홍보팀 직원이지, 새벽 2시, 3시까지 일을 합니다. 이 홍보팀 직원이. 이걸 현명인 최서원이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포토샵 처리해가지고 올립니까? 박 대통령 페이지에다가. 이건 일찌감치 드러났어요. 이거는, 이 문제는. 제가 왜 김희종이니 정호성이니 이런 자들을 배신자라고 하냐면은, 이미 이거 하나로 끝났는데 이 태블릿은 청와대 홍보 직원이 썼다는 뭐 결정적인 증거인데, 이것까지도 바락바락 우기던지 무시하면서 최성원 거로 뒤집어 씌우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걸 해명해봐. 이걸 해명하려고 그러면은 최서원이 나이 60 먹은 할머니가 외국계 온라인 포토샵 사이트에 들어가서 편집했다면 이따위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단순히 요금 납부 말고도 이 김한수와 청와대 직원들이 썼다는 증거들은 수두룩해요. 그게 이제 이번 책에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깥으로 빼놨고요. 그 이제 계약서 위조, 이건 뭐 이규택 위원장이 꼭 집어넣으라 그래가지고, 이 계약서 위조는 복잡해서 하여튼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해놔서 설사 책을 안 읽었어도 아, 이거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있는 돈을 다 밀어넣어서 이 광고를, 요건 내면이고 이제 일면 광고는 좀 다르게 만든 게 있습니다. 일면 광고는. 일면 광고는 뭐 내일이나 소개해드리겠어요. 그래서
한겨레하고 경향신문까지 지금 오퍼를 넣어놨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광고를 안 실어줬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뭐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요 카피를 이거 제가 쓴 건데, 한 언론인이 JTBC 태블릿 PC는 최서원께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의 것이라 외쳤다. 검찰과 법원은 재판도 없이 이 언론인을 구속시키는 OECD 국가 초유의를 벌인다. 언론인은 옥중에서 무죄투쟁. 검찰이 최서원의 태블릿으로 둔갑시킨 증거가 줄줄이 터져나온다. 영화로 만들면 전세계 그 누구도 실화나 믿지 않을 정권과 검찰, 특검, 법원, 언론, 재벌의 리얼 국가 반역 범죄 스토리. 이게 맞는 얘기죠. 이거 안 믿어요. 저희 우리 미디어치하고 밀접한 게 같이 일하는 저 일본의 니시오카 박사 같은 경우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제 지난번 책을 다 읽었는데 안 믿어요. 이게 맞다면, 그분 얘기는 이게 맞다면, 특히 이 계약서 위주 이게 맞다면 어떻게 한국 사회가 가만히 있냐. 이게 맞다면. 이거 지금 우리가 다 공개해가지고 2년째 떠드는데 SKT 입도 못 열잖아요. 근데 사탄파인 조중동은 그렇다 치고 좌익인 한겨레 경향 그렇다 치더라도 중립 언론이라는 한국일보나 뭐 서울신문 이 정도에서는 다룰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이동통신사 따위가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계약서 위조했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일본이었다 그럼 미국이었다 막 뒤집어지겠죠. 근데 안 뒤집어지잖아 지금 이게 이게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이런 게 일면 광고에 팍팍 나가는데도, 그러니까 안 믿는 거지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광고를 박근혜 대통령이 좀 뭐 보기 싫겠죠 당연히. 병원에 있는 상태에서만 광고가 나갈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엔 광고가 좀 여러 개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걸 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방송 준비하느라고 이거를 제대로 이게 방송을 못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안종범이 수첩. 그래서 어제 뭐 대충 그 아웃라인을 잡았지만, 자, 이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안종범은 평소 자신의 업무 기록을 수첩에 꼼꼼하게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아니요, 그거 지가 떠든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한 이 공직자들은요 그런 수첩에 남겨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안 남기면 대통령 지시사항을 어기게 되잖아요. 제가 수첩을 안 쓰는 걸로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아니 저는 오너니까 내가 그냥 지시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비서로 들어간다 그러면 수첩 안 쓸 수가 없죠. 그거는. 아니 대통령이 쫙 설명했는데 그걸 내가 듣고 기억했다가 기억을 못하면은 그 업무가 차질 빚는데 무조건 다 적어야지.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이 공직에서는. 자,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협의 사항을 그때그때 낱낱이 기록했으며 회의석상의 메시지는 물론 통화 내역까지 수첩에 적었다. 그의 수첩은 63권에 달한다. 이렇게만 홍보하면은 이 자체가 거짓말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안종범이라는 자가 얼마나 사악한 거짓말쟁인지가 드러나는데, 이게 이 수첩이 뭐냐가 가장 재판에 엄청난 쟁점이었는데 그걸 쓱 빼고 마치 저희가 업무할 때 박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은 그 수첩이 63권인 것처럼 좀 사기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서 내 수첩의 위력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다. 대통령이 두 재단과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그냥 알고 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대통령은 재단 관련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대부분 최서원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깜짝 놀랐다. 와, 이거 수첩에 저희가 꼼꼼히 메모한다고 사기를 치고 그걸 이제 수첩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모해서 해먹었다고 그냥 확 지릅니다. 검찰 수사나 재판 때에도 그렇게 질렀고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또 튀어나와가지고 또 박 대통령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튀어나왔어요. 자, 오늘 제가 정리한 칼럼인데, 안종범은 왜 뒤늦게 수첩을 짜집겠나.
자,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다 설명됐으니까 넘어가고요. 전체 63건에 달하는 수첩 중에서 16건, 이게 문제인데, 이 16건은 대통령과 일을 하면서 적은 그 수첩이 아니고 2016년 10월 12일, 요 날짜가 중요해요. 요 날짜가 이 우종찬 기자가 분석할 때는 이거는 국정감사 날짜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어제 안종범 수첩 책에 터져 나온 날짜가 뭡니까? 이 날짜가 10월 10일이 뭐예요? 우병우와 김성우 민정홍보수석과 함께 3명의 수석이 박 대통령을 쳐들어가서 최서원 비선 실세를 인정해라 협박을 한 그 날짜잖아요. 10월 12일이. 어제 이 날짜에 이제 비밀 열쇠가 풀린 거죠. 왜 안종범이 갑자기 10월 12일 날 새로운 수첩을, 가짜 수첩을 만들었냐? 아니, 결론 안 내렸네? 10월 10일부터 안종범이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해 뒤늦게 지같이 마음대로 적은 가짜 수첩이 16건 있는 겁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박 대통령하고 일하면서 적은 수첩이 한 50건 되고 16건은 검찰 수사 대비해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조작한 수첩이 16건이에요. 이걸 왜 10월 10일 날부터 작성했냐는 겁니다. 이거를. 10월 12일은 안종범 말로는 우병우, 김성우 홍보 민정수석까지 쳐들어가서 박 대통령에게 윽박지르면서 최서원이 당신 실세 아니냐 인정해라 이렇게 협박하러 들어갔다가 박 대통령이 대노를 해서 우병우가 놀랬다면서 이렇게 화내는 걸 보고 3명이 박 대통령의 협박에 실패하고, 그러니까 실패했으니까 이제 자기 살 길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안종범은 이때부터 수첩을 조작하기 시작한 거죠. 이 날짜부터. 실제 자신에게 유리하게 짜맞춘 흔적이 너무 많아서 이 수첩은 증거로 쓰면 안 되는데, 결국 이 문재인의 법원은 이 수첩을 증거로 쓰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이 가짜 수첩이 없었으면 유죄가 안 나와요. 이 가짜 수첩으로 그냥 유죄 때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청와대 뉴미디어 국장인 김한수가 만든 가짜 태블릿과 경제수석인 안종범이 만든 가짜 태블릿을 탄핵당한 겁니다. 똑같아요, 이 수첩이 거의 태블릿이랑. 자, 우종찬 기자는 이 업무 수첩을 입수했다 한글보, 이건 뭐냐면 진짜 수첩, 조작하지 않은 진짜 업무 수첩을 한국일보가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우종찬 기자가 그 중에서 수첩 중에서 2015년 7월 24일, 25일 요 기록만 좀 보여달라. 왜 그러냐면은 요 날짜가 바로 대기업 총수 7명의 면담 날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랑. 그래서 검찰과 안종범은 바로 이날 박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고 주장해왔죠. 그랬으면 엄청 중요한 거죠. 일국의 대통령이 민간 기업 총수에게 돈 내놓으라고 강요를 한 그 날짜면, 그리고 안종범 얘기는 자기에게 얘기를 해줬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했기 때문에 기업 총수와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 안 해주면 안종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내가 기업 총수들에게 돈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챙겨봐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 그렇게 꼼꼼하게 수첩을 적는다는 안종범 수첩에 적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범죄에 좀 가까운 거예요. 범죄하고 좀 연결되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왜 기업들에게 돈 내놓으라고 강요를 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탄핵무효라 그러는 거지. 만약 이걸 했으면 좀 애매모호하, 물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먹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 스포츠단을 위해서 한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직권남용 부분에서, 그래서 강요죄 대부분 무죄가 됐고 나중에 직권남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직권남용 범죄가. 범죄 성격이 있는 거를 안종범에게 지시를 했으면 안종범은 당연히 이걸 적어놔야죠. 그래서 박근혜 지시, 기업들 돈 뜯어와. 그래야지 나중에 자기도 살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날에는 24일, 25일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안종범 수첩에.
그렇게 수첩을 꼼꼼하게 적어서 사초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안종범 수첩에 결정적인 탄핵의 결정적인 24일, 25일의 내용이 없어요. 왜 없냐? 아무것도 얘기 안 했으니까 없는 거죠. 아무 지시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에 기업 총수하고 만나서 돈 내놓으라는 얘기를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단이 만들어지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돈 내라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종범한테 지시를 내릴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안종범은 어떻게 했냐? 이날 이후에 전경련에 지가 그냥 전화 걸어서 박 대통령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화 걸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들 총수들에게 돈 내놓으라 그랬으니까 빨리 돈 내놔라 이 지시를 합니다. 전경련이 기업 총수들에게 확인을 해봤죠. 어느 총수도 돈 요구를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안종범에게 이거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안종범이 여기서 더 밀어붙였다가는 사고 터질 것 같으니까 됐어 그럼 덮었어요. 예, 이게 다예요. 지금 K재단 미르재단에서 덮은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10월 달에 리커창 핑계대고 또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짜 수첩에는 내용이 없는데 가짜 수첩에는 뭘 적어놨는지 안종범이가 이 가짜 수첩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며 대한항공 고창수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언급했다. 안종범이는 알 수가 없어. 삼성전자 이재용과 박 대통령이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지를. 그리고 대통령이 삼성의 총수를 만나는데 대한항공의 그까지 지점장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이거. 그냥 지 마음대로 적다가 그냥 아무거나 갖다 적은 거야 이거는. 자, 그리고 안종범의 가짜 수첩에는 이거 가짜 수첩이에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만나지도 않은 GS와 두산그룹 이름이 적혀있다. 검찰이 물어봤어요. 안종범한테. 뭐냐? 모르겠다 자기도. 그냥 지 마음대로 유리하게 막 이것저것 적다가 이제 왜 적었는지도 모르는 거지 자기도. 그리고 이 신문 과정에서 SK나 CJ 임원들이 얘기한 것들도 막 적어넣었다. 원래는 모든 걸 박 대통령이 나한테 지시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싶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결국 실토를 했어요. 이거는 SK하고 그냥 대기업 직원이 나한테 해준 얘기다. 그래서 전체 메모가 박 대통령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면서 이제 박 대통령 측에서는 그럼 이거는 안종범이가 조작한 수첩인데 이게 왜 증거로 채택되냐. 지 생각, 지 유리한 대로 적은 건데 이거를 증거로 채택한 게 문재인의 법원이에요. 자, 그리고 안종범은 박 대통령이 최서원과 짜고 자기에게 재단을 지시했다. 설립하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떠들고 있는데 일단 여기 있죠. 대통령이 두 재단과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그냥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내 수첩에 적혀 있었고 그것들이 대부분 최순실과 관련됐다. 내 수첩에 적혀 있었다 하면 전부 다 조작된 수첩입니다. 진짜 업무 수첩에는 범죄와 연결되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조작한 수첩에 적혀 있는 것들이에요. 최순실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다. 근데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나는 안종범으로부터 K스포츠 미르재단이 전경련과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있다고만 보고받았다. 자, 검찰이 이렇게 물어봐요. 박 대통령에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에 관련 법률의 개정, 국무회의 논의와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 대통령은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것을 국무회의에 논의하고 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 안종범에게 민간에서 합의되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 재벌 총수들 박 대통령 만났을 때 재단 출연금 요청을 받은 바 없다. 우종찬 기자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문화스포츠단을 만들려 했다면 당연히 모철민 교육문화수석과 상의하여 문체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을 텐데 안종범은 전경련의 출연 자금이 필요할 때나 불렀을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K스포츠 미르재단 관련해 교육문화수석 문체부 장관과 상의한 기록과 증거는 전혀 없다. 자, 이게 이제 이 변희재 태블릿 반격성가 20페이지 나와 있는데 이 앞부분이 대부분 안종범 얘기거든요. 앞부분 같은 경우가. 혹시 이 지금 제가 안종범이 결국 K스포츠 미르재단을 만든 주범이고 이거를 검찰과 윤석열과 딜을 쳐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웠다라는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마 미디어치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저는 이 내용을 우종찬 기자의 탄핵 백서를 보고 알았어요. 자, 그런데 어, 2018년 9월 25일 이건 제가 구속되고만 3개월 뒤 2018년인데 2016년 탄핵이고 17년에 감옥가고 2018년 대통령도 구속되고 이제 1년 정도 지난 것인데 이 재판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미 재판이 한 2년 진행될 때 국정농단 주범은 안종범이라는 게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종찬 기자의 탄핵 백서와 100% 똑같습니다. 안종범과 그 일당들은 그러니까 재판에서 안종범이 얘기한 거, 박 대통령이 얘기한 거 다 정리해 보니까 최선이 얘기한 거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예요. 안종범과 그 일당은 자기들이 공모하여 미르 K스포츠단을 만들었으면서도 사건이 터지자 박 대통령과 최선희가 떠넘겼다. 이거 쭉 나와요 지금 이거. 이게 지금 여기도 앞부분에 나와 있고 이걸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우종찬 기자의 탄핵 백서를 보시면 돼요. 이게 쭉 나와요 이 내용이. 그 안종범이 박 대통령 모르게 재단을 만들려고 계속 하다가 특히 막 기업들에게 돈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안종범이에요. 최선이나 박 대통령이 요청한 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안종범이 한 겁니다. 자, 최소한 얘기는 나는 안종범이라는 자를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지금 검찰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검찰과 이제 윤석열이는 최서원이 박 대통령을 시키고 박 대통령이 최서원 지시받고 안종범을 시켜서 재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그러면 박 대통령이 중간에 낀 상태에서 최서원과 안종범이 공범이라는 얘기인데 둘 간에 통화한 기록도 없어요. 통화한 기록도. 자, 그러니까 이 검찰과 이 언론 사기꾼들은 박 대통령이 최서원과 안종범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박 대통령은 난 재단 만들어지는지도 몰랐다. 일단 우리가 아까 우종찬 기자가 정황상 박 대통령의 말이 맞다고 다 증거됐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박 대통령의 말을 믿는 게 맞지 않겠어요? 탄핵 무효로 외치는 사람에서는 그 증거들은 많이 갖다 대겠지만 그럼 박근혜 대통령 말이 맞아버리면 박 대통령이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은 재단이 만들어지는 걸 몰랐으니까 빠지고 지금 그럼 최서원이 이 재단을 해먹었냐 안 해먹었냐 이제 그것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근데 박 대통령이 빠져버리면 재단 누가 만들었어요? 안종범이 만들었죠. 그래서 안종범이 이사장부터 다 섭외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에게도 안종범이 다 돈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럼 안종범이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안종범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최서원이 어떻게 해먹어요 재단에서. 안종범 치하에 있는 그 재단에서 안종범 입장에서도 안종범은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아예. 그럼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상한 아주머니가 가지고 해먹고 있는 거를 안종범이 그냥 놔뒀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빠져버리면은 최서원이 해먹었다는 것도 성립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은 대체 제가 태블릿 PC의 조작 주범을 김한수라고 밝힌 게 2년 전인데 왜 청와대 놈들 그리고 청와대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유영환이, 가세현이 이런 놈들이 2년 내내 이 김한수 태블릿 PC를 감추려고 그 음해 비방을 하고 있냐, 이 시간까지. 근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청와대니 유영환이 이 가세현이니 이런 놈들, 우공당에도 조원진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미 재판에 들어간 일반인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안종범이 주범이잖아요. 그러면 K미르재단에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게 태블릿 PC 누구 것 김한수, K미르재단 누구 거 안종범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거를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종창 말고 왜 아무도 얘기 안 하냐고. 안종범이가 해먹다가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운 사건을. 안종범 측이 이제 그저께 소개가 됐어요. 이게 튀어나오자마자 저는 이거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확 해서 기사 2개를 올려서 잡고 있고, 어제 저희 삐딱선 TV, 뭐 빵시기 TV 등등도 이걸 달았고, 저 태극전사 TV, 왜 탄핵 무효의 핵심이 태블릿 플러스 재단의 안종범인데 이게 튀어나왔는데, 탄핵 무효를 원하는 사람이면은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거. 야, 안종범 잡으러 가자. 제가 오전에 우종찬 기자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걸 제일 많이 연구한 게 우종찬 기자이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오전에 일찍 보냈습니다. 이거 안종범 이거 책 좀 잡을 생각이 있으시냐 했더니 전화 와서 자기는 이미 읽고 있다. 아직 책이 안 나왔어요. 월요일 날 나오는데 자기는 원고를 입수해가지고 읽고 있다. 3분의 1 정도. 안종범 때려 죽여야 된다. 이거 책 다 거짓말이다. 지금 우종찬 기자 분개를 하고 있는데, 탄핵 무효를 위해서 뛰었다 그러면 이게 정상 아니에요? 태블릿 PC 김한수 거 그러면은 바로 그걸 잡아야 되는 거고, K미르재단 안종범 거 그럼 바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왜 박근혜 파리들은 지금 입도 안 열고 있냐고. 이렇게 안종범이가 치고 나왔는데도. 그리고 2018년도에 이미 지금 안종범이가 해먹었다는 게 다 들어왔는데 여기 대해서 왜 입도 안 열었냐고요 지금. 자, 검색을 해봤어요. 유영아 안종범, 조원진 안종범 없어. 그나마 김한수 태블릿은 제가 하도 세게 밀고 들어가니까 이거 갖고 서로 말 맞추고 입 맞추고 이러면서 이제 저를 음해해야 되죠.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정호성이나 이런 청와대 놈들. 근데 안종범 거는 누구도 세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덮여 있는 거고, 안종범이 이번에 책을 내면서 대통령한테 관에 못을 찍으러 나왔는데도 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태블릿 김한수, 재단 안종범 이 두 놈이 탄핵의 주범인데, 이 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그 당시 탄핵 때 근무했던 상당수의 놈들이 이미 다 탄핵 세력에 포섭이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탄핵을 누명을 덮어 씌우고 그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을 회방 놓고 음해하면서 탄핵의 진실을 파묻고 있었다. 대통령 측근들이. 그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 안종범 책 보면서. 특히 안종범이 10월 12일 날 우병우와 김성우를 데리고 박 대통령 걸 가서 협박을 했다. 협박이 맞아요. 이거는 보스를 모신 사람이면 알 거예요. 내가 보스에게 보고하러 가는데 혼자 가서 보고해야지 여러 명 데려간다는 얘기는 내 말 안 들으면 우리 반란 일으킵니다. 협박하러 가는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박 대통령이 아마 대노했을 거예요. 특히 그 당시 언론에는 안종범이 재단에 개입했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사를 검증을 하려면, 이 기사 검증은 민정이나 언론 쪽에서 해야 되죠. 안종범을 빼고 홍보수석과 민정수석이 독자적으로 안종범 말이 맞냐, 보도가 맞냐, 이 재단의 설립이 누구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냐, 안종범이 한 거냐, 그리고 안종범이 있으면은 이게 대통령이 뒤에 있냐 없냐, 그거를 다 따졌어야 되는 거야. 민정수석이랑 홍보수석이. 그거 따졌습니까, 우병우? 홍보보다는 우병우 하는 게 맞죠, 민정이? 그걸 자기가 다 따져봤냐고. 독자적으로 조사해봤냐고, 안종범을. 조사를 해봤으면 안종범이랑 같이 박 대통령이 쳐들어가지 못했겠죠. 전경련의 전환통 넣으면 알아볼 수 있는 건데. 그럼 뭐냐, 그 막강한 국정원과 경찰, 검찰 라인을 쥐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그 막강한 언론 라인들을 쥐고 있는 김성홍 홍보수석이 이미 기사가 나가 있는,
기사가 나가지 않은 거를 잡아오라 그러면 힘들지. 근데 기사가 나갔어. 안종범이 주도하고 있다고. 그것도 조사 못해가지고 안종범하고 같이 가서 박 대통령에게 이 재단은 최서원이가 해먹었습니다. 이따위로 허위 보고했다고? 우병우하고 김성우가? 우병우 씨는 지금 당장 안종범 관련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청와대 상식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자기들이 조사도 안 해보고 감히 일국의 대통령에게 안종범이 말만 듣고 쳐들어가서 대통령님 당신 뒤에 실수했으니까 사과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청와대에서. 이건 뭐냐? 안종범하고 이미 우병우하고 김성우가 다 한패가 된 거야. 한패가 돼서 이거 이렇게 얘기했지. 안종범이는 이거 검찰하고 다 얘기 끝난 거다. 이 검찰 얘기 다 끝난 거고 조중동도 다 이미 얘기 끝난 거다. 이거 이번에 우리 대통령 엎어버린다. 너희들 개기면 아마 감옥 갈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세 놈이 같이 가가지고 협박한 거예요. 그리고 김성우는 SBS 출신이잖아요. 그 협박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무릎 꿇려서 자기들 주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안 듣으니까 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안종범이는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해서 가짜 수첩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여기서 우병우는 당장 해명이야. 이거 시간 끌면 안 돼요 이거. 그날 안종범이랑 쳐들어가서 무슨 얘기했는지, 그리고 그때까지 당신은 민정수석으로서 뭘 조사했는지. 민정하고 홍보수석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민정 홍보 라인들이 다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 민정 홍보 라인들이 지금까지 곳곳에 퍼져 있으면서 태블릿 진실을 방해하고 안종범의 이 행위를 은폐하고 박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야금야금씩 박 대통령의 힘을 빼서 영원한 홍보 모델로 만들려는 거죠. 안종범이를 못 집어내는 이유는 안종범의 이 행위가 다 밝혀지면요, 최서원이 완전 면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 청와대 놈들이 원하는 게, 유영아 이런 놈들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들이 박 대통령과 탄핵 무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단 한 번도. 그냥 우리 불쌍하신 박 대통령 몸도 아프시고 이제 쉬셨으면 좋겠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이 집만 했지. 너희들 강용석부터 해가지고 유영아부터 해서 정호성부터 다, 허현준도 탄핵에 대한 입장이 뭐야? K미르지란 누구 거? 태블릿 누구 거? 그거 최소한 해먹었어 안 해먹었어? 이 대한 입장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지금 청와대들한테. 이것들의 목표는 뭐냐, 이것들의 청와대 이놈들의 목표는 일단 박 대통령을 불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우린 평생 해먹자. 박근혜 팔아가지고. 그거고 어떤 경우든 최서원이 면죄부를 받으면 안 된다. 왜? 최서원이 면죄부를 받는 순간에 박 대통령은 굴레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박 대통령이 뇌물 해먹었다라는 것은 아니라고들 다들 인정하잖아요. 그 문제는 최서원인데, 최서원도 죄가 없다 이러면은 박 대통령은 그냥 부활. 그럼 박 대통령이 부활하면은 이 간신배들을 놔주겠어요? 그냥 다 쳐버리고 새롭게 정치하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태블릿 PC라든지 안종범의 진실이 나오면 안 되고 이대로 가는 거야. 이대로 불쌍한 박근혜 그래가지고 천년만년 가는 거예요. 천년만년. 끊임없이 어디 이제 사저 간다 그러면 또 거기 스튜디오 차려놓고 이제 또 영상 보이면서 또 우리 불쌍한 박근혜 하면서 또 배지 팔고 컵 팔고, 이런 잔악 무도한 놈들. 이거 사탄파나 이 좌익보다 훨씬 잔악 무도한 놈들이야 이거. 내 말이 틀렸어 너희들? 너희들 죽어 진짜 그러다가.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야, 세상에 그래도 윤리 원칙이 있는데 니네가 이렇게 측근인 척하면서 박 대통령을 속여서 해먹겠다 죽을 때까지 그게 되겠어 그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바보야? 할 때까지 해봐. 할 때까지.